예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머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머리를 한 기념으로 겸사겸사 이거 찍고 있습니다.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정말 미용실이 굶어 죽을 것 같아요. 전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머리를 하거든요. 예. 머리 하려면 한 3시간 정도는 꼼짝마 이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야, 나는. 뭔가 기다리는 것, 이런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차 막히는 거. 그 다음에 두 번째로, 머리하거나 아니면 마사지 받으러 가면은 이거 기다려야 되고, 그런 거잖아요. 마사지도 1시간 이상 꼼짝마. 이거고, 머리도 그렇거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걸 좀 자주 안 하는 편인데, 아무튼, 예. 각설하고 오늘은 한 며칠 전에 기분 좋은 메일을 받았어요.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면요. 지금으로부터 한 2, 3년 전에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신 분인데, 그 당시, 그러니까 지금은 40대가 이제 되신 거죠. 그 당시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, 그분은 교습소를 하고 있고, 한 월 300 정도면 본인은 감사하다고 뭐 이러면서 본인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다고 그러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, 나이 38에 자연 임신을 했고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그걸 보고, 선생님 뭔 말이냐고. 지금 38은 당연히 자연 임신이 될 나이지 뭔 말이냐고. 근데 그 당시 그분이 걱정이 이제 많으신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, 요즘에 며칠 전에 이제 이메일을 받았는데, 그분이 벌써 애를 낳고 교습소를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옮기셨답니다. 교습소가 아주 잘 돼가지고 이제 학원으로 옮기셨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와, 선생님 너무 잘 돼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 분이 이제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 보더라고요. 그분이 이제 교습소를 할 때는 중고생 이렇게 가르쳤는데, 이제 학원으로 가서 이제 본인은 초중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하고, 고등은 이제 비율제로 선생님을 이제 뽑아서 비율제로 가기로 했는데, 뭐 6대4나 5대5 그 정도로 가려고 하는데, 이 6대4 뭐 5대5 그게 비율제로 주는 게, 그 부모님들이 학원비를 낸 그거에서 정확히 이렇게 비율제로 계산해서 주는 건지, 아니면 부모님이 낸 돈에서 그 선생님한테 들어가는 뭐랄까, 그 선생님이 만약에 방 하나를 쓰고 있다 그러면 방 하나를 쓰는 비용, 그 다음에 뭐 복사용지 사용하는 비용, 뭐 전기 쓰는 비용,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제하고 나서 거기서 비율제로 가는 건지, 그게 궁금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께 뭐라고 하냐면, 비율제는 그냥 부모님이 돈 내는 거기에서 그냥 딱 정확하게 4대6, 5대5, 6대4 뭐 이런 식으로 거기서 정확하게 가는 거라고.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, 그러면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그런 뉘앙스를 이제 느꼈는데, 제가 그랬어요. 그러니까 뭐든지 비율제로 가는 선생한테는 거의 방만 빌려주는 느낌이다. 커리큘럼도 그 선생이 정하고 뭐 다 하고, 학원에서 복사하고 이런 거는 당연히 허락이 되겠지만, 아무튼 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건 뭘 하건 그냥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하는, 거의 학원에서는 방만 빌려주는 뭐 이런 방만 내주는, 교실만 내주는 그런 느낌이다. 그래서 고등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 좀 큰 학원이면 6대4 선생님이 4라는 거예요. 그리고 작은 학원 같은 경우는 5대5 정도를 주면
잘하는 선생님들이 계속 남아있을 거다. 그런데 이제 고등부인데도 뭔가 이렇게 좀 짜게 뭐 주거나 비율제가 아닌 거를 주거나 짜게 주거나 하면 그 고등부는 계속 가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받고 있거든요. 그리고 고등부 선생님들은 비율제로 주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알았다고 그러시면서 그 선생님은 참 그 현명하신 게 벌써 본인이 이제 초중을 맡고 이제 애기가 너무 어리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니까 본인이 이제 초중에 집중을 하고 여태까지 고등부를 올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가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는 굉장히는 아니지만 꽤 많은가 보더라고요. 그 선생님이 계산을 하셨는데 한 40명 정도 올라가 있대요. 이제 고등부로. 그러니까 40명을 정확히 뭐 5대5나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율제로 가면 고등부만 가르치는 그 40명의 고등부만 가르치는 선생이 한 800 정도 받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좀 많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비율제를 하는 게 롱런 하는 거는 맞을 거라고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원장은 터치를 안 하고 알아서 하는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그만큼 좀 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안 쳐야겠죠. 비율제로 해가지고 몇 달 만에 말아먹고 그냥 가면 그건 비율제 의미가 없잖아. 그러니까 뭐 아주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몇 달 후에는 뭐 비율제로 간다라든가 뭐 이런 장치는 좀 있어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고등부 강사는 비율제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큰 학원이라면 6대4 정도 작은 학원이라면 5대5 정도 비율제를 해주면 선생님이 열심히 할 것 같고 그 선생님은 이제 본인은 초중에 심혈을 기울이고 본인은 초중을 맡을 거라고 그리고 고등은 다 비율제 선생님을 쓸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셨는데 참 돈에 막 연연하지도 않고 딱 그 정도 줘야 좋은 선생 온다라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참 현명한 뭐 요런 선생님인 것 같더라고요. 그러면서 선생님 내 자식을 낳아보니까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한 명 그렇게 좋으면 한 명 더 낳으면 되실 텐데 아무튼 아이도 혼자 키우는 것보단 둘이 있는 게 좀 낫거든요. 그래서 이 영상을 혹시 그 선생님이 본다면 애를 한 명 더 낳으실 생각은 없는지 좀 첫 1년 정도는 낳고 나서 첫 1년 정도는 힘들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둘이 노니까 엄마가 덜 힘들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며 아무튼 요런 선생님이 계셨고 요 선생님은 이제 교수를 하다가 이제 학원으로 나가셨고 과감하게 본인은 그러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은 가르치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초등이라면 한 4, 5, 6학년 정도.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를 본인이 커버를 하고 그 다음에 고등부는 비율제 선생님을 써서 좀 잘해드리면 이분도 롱런 하면 학원 자체가 이제 굳건하게 서면서 계속 가는 거니까. 그래서 그 이메일을 받고 참 이 선생님 참 잘 되셨구나.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좋더라고요. 보통의 경우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거든요. 특히 이런 선생님들인 경우에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러니까 뭐 가정을 좀 꾸리지 못하거나 뭐 그러면서 한쪽으로 잘하는 이런 선생님들은 있어도 가정과 일과 두 개 다를 다 잘하는 이런 선생님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선생님이 그런 부류라서 저는 좀 흡족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. 뭐 요런 일이 있었다는 거. 그리고
제가 이 선생님이 정말 그 현명하구나를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, 저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대치동 큰학원에 있다가 수지에서 제 학원을 차렸을 때 제가 한 초창기 3, 4년 동안은 돈을 꽤 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것저것 뭐 다 따지고 한 달에 이것저것 막 다 따지고 나도 한 1,000만 원을 훌쩍 넘어, 한 1,300만 원 뭐 이 정도를 벌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도 와, 내가 학원을 나와서 내 학원을 차린 게 정말 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, 그때 제가 약간 머리를 쓴 게 뭐냐면, 그때 저는 이제 젊었고 그리고 건강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모든 거를 다 했어요. 제가 모든 거를, 그러니까 모든 강좌를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. 근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, 보통 단어 시험, 문법, 독해, 듣기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런데 이제 이걸 2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시켰단 말이에요. 월수금 화목토.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? 예. 독해와 문법이란 말이에요. 근데 독해와 문법은 제가 하고, 그리고 듣기와 단어 시험, 요거는 이제 그 좀 저렴한 강사를 이제 썼던 거죠. 왜? 보통 이 학원이 뭐 잘 가르친다 뭐 이런 걸 논할 때는 항상 독해력과 문법 설명력을 보거든요. 그래서 그것만 잘하면 다른 거는 그냥 대충 해도, 단어 시험 뭐 다 선생님들이 채점할 수 있잖아요, 단어 시험. 그리고 듣기 뭐가 어렵습니까? 듣기. 그래서 보통 초짜 선생님한테는 단어 시험하고 듣기만 하게 하는 거야. 그리고 나는 이제 그것만 하는 거지. 그런데 중요한 건,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, 이 고등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, 고등학교 1, 2, 3학년이 들어오는데 학교도 다 달라. 학교도 다 다르고 학년이 다 달라. 그런데 그 정도 됐으면 내가 고등부 선생이라도 한 명 뽑아서 비율제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좀 더 롱런을 했을 텐데, 내가 그거 돈 주기 싫어가지고, 고등부 선생님들도 비율제로 돈도 많이 주고 이래야 되니까 그걸 돈 주기 싫어가지고 내가 한 거야. 내가 그걸 한 거야.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한 거야. 근데 진짜 이게 그 종류로 따지면 한 20종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고등부만 해도 엄청나죠. 그런데 그게 집에 아무 일 없고 내가 건강하고 이러니까 그걸 해내는 거지. 그런데 중요한 거는, 그러다가 이제 엄마 아프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내가 무너지니까 그 준비를 제대로 못 하는 거야.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고등부부터 무너지더라고요. 고등부부터. 내가 그걸 커버를 못하니까 그 많은 애들을 어떻게 해. 예. 그래서 뭐 그런 시절을 겪고 나서 느낀 게, 맨 처음에 그저 그거 돈 모으는 거, 학원 오픈하자마자 돈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아.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그 돈 모으는 그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뭐 재투자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 뽑거나 뭐 이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, 그런 거 하나도 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얍삽하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무너졌는데, 그걸 갖다 그냥 제대로 된 선생 좀 안 치고 비율제로 하고 그랬으면, 내가 엄마가 이제 아프셔서 이제 휘청거릴 때도 한 명이라도 든든한 고등부 선생이라도 서 있었으면 좀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진 않았을까. 그러면 내가 너무 얍삽하게 학원을 운영했다 뭐 요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또 그때는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요즘 보면, 요즘 선생님들은 정말 거의 학원 조금이라도 잘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학원에서 일 배워서 자기 걸 차리려고 막 그러니까, 그럼 초창기에 그냥 돈이라도 벌었던 게 나은 선택이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. 예, 근데 아무튼 그 좀 롱런하고 안정감 있게 그렇게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, 예, 그 선생님처럼 고등부의 비율제 선생님이 좀 든든하게 좀 버티고 있으면
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저의 옛날을 돌아보며 이 선생님은 좀 현명한 선생님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요즘입니다. 예,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